2026년 2월 1일 한국 대중음악 역사가 다시 쓰였습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가 골든이 그래미 어워즈를 받았습니다. K-팝 최초입니다. BTS도 5번 도전해서 받지 못한 트로피를 캐대언이 가져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글로벌 장르 K-팝이 오랜 갈증을 해소했다고요. LP통신은 K-팝 아티스트의 그래미 첫 수상 기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주목하는 건 트로피가 아닙니다. 바로 돈입니다. 이 한 곡이 한국 경제에 얼마나 큰 파도를 일으킬지를 봐야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알게 될 겁니다. 첫째, 캐대언이 만들어낸 경제 지도의 변화. 둘째, 명동 유령 상권이 부활한 비밀. 셋째, 당신이 투자해야 할 섹터. 구독과 좋아요는 똑똑똑 경제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6월 20일 넷플릭스에서 캐대언이 공개됐습니다. 첫 주 920만 뷰 나쁘지 않았죠. 그런데 둘째 주에 폭발했습니다. 2420만 뷰 93개국 톱10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누적 2억 6600만회. 넷플릭스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오징어 게임을 넘었어요. 59개국에서 동시 1위를 찍었습니다. OST 골드는 더 놀랍습니다. 빌보드 핫백에서 8주 연속 1위 영국 오피셜 차트 1위 K-팝 역사상 처음입니다. BTS 다이너마이트도 1주만 1위였거든요. 숫자만 봐도 어마어마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열풍이 돈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2023년 명동은 유령 도시였습니다. 코로나가 핥히고 간 자리였죠. 점포 절반이 문을 닫았습니다.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나는 상인들이 줄을 이었어요. 거리는 텅 비었습니다. 2026년 1월 명동은 어떻습니까? 외국인으로 북적입니다. 마치 외국 도시 같아요. 영어, 중국어, 태국어, 스페인어가 뒤섞입니다. 공실률을 보시면 2023년 15%였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5% 이하로 떨어졌어요. 최저 수준입니다. 3분의 2가 줄어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캐대언 성지 순례 때문입니다. 영화 속에 나온 장소를 찾아다니는 외국인들이 폭증했거든요. 낙산공원, 루미와 진우가 데이트한 곳입니다. 지금 하루에 외국인이 수천 명씩 몰립니다. 북촌 한옥마을도 마찬가지예요. 남산 서울타워는 대기줄이 500m까지 늘어납니다. 서울시 발표를 보시면 2025년 7월 외국인 방문객 136만 명 월간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몇 퍼센트 늘었는지 아십니까? 47%입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관광객 한 명이 평균 150만 원을 씁니다. 136만 명이면 2조 400억 원입니다. 한 달에요. 1년이면 20조 원을 훌쩍 넘습니다. 백화점이 가장 먼저 웃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 외국인 매출 증가율 65%, 롯데백화점 35%, 현대백화점 33.2%.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실적입니다. 신세계 백화점 본점, 강남점, 센텀시티점의 외국인 매출 비중을 보십시오. 2023년 5.7%였습니다. 2025년 12.6%로 뛰었어요. 2배 이상입니다. 편의점도 마찬가지입니다. CU는 캐대언 방영 이후 7월과 8월 해외 결제 수단 이용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85% 폭증했습니다. 왜 편의점에 외국인이 몰릴까요? 영화 속 장면 때문입니다. 주인공이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외국인들이 똑같이 체험하고 싶어 하는 거죠. 세븐일레븐은 8월에 무인 키오스크를 배치했습니다. 환전, 선불카드, 교통카드 충전까지 가능한 장비예요. 주요 점포 200곳에 설치했습니다. GS25는 명동, 성수, 인천공항 점포에 K-팝 앨범 특화존을 만들었습니다. 캐대언 굿즈도 팝니다. 매출이 폭증했어요. 식품업계는 어떻습니까? 김밥 수출이 급증했습니다. 캐대언 초반에 주인공이 김밥을 통째로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SNS에서 챌린지가 터졌어요. 전세계 팬들이 김밥 먹기 챌린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김밥이 뭔지 궁금해하고 사먹고 수출 주문이 늘어나는 겁니다. 뷰티 업계도 신났습니다. K-뷰티 검색량이 급증했거든요. 영화 속 캐릭터들의 메이크업을 따라 하려는 외국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 건강 주가를 보십시오. 2025년 하반기부터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캐대언 효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어떻습니까? 2025년 관람객이 5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박물관 80년 역사상 최고 기록이에요. 왜 박물관에 사람이 몰릴까요? 캐대언의 한국 전통문화 요소가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한복, 무속, 전통 건축, 외국인들이 이걸 직접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숫자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 관광, 식품, 유통, 뷰티 업계가 캐대언으로 벌어들인 돈이 얼마일까요? 정확한 집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소 10조 원 이상으로 추정합니다. 간접 효과까지 합치면 30조 원을 넘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의 애니메이션이 30조 원 경제 효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캐대언의 지적재산권은 누가 갖고 있을까요? 넷플릭스와 소니입니다. 한국이 아니에요. IP 가치가 1조 원이 넘습니다. 속편을 만들어도, 캐릭터 상품을 팔아도, 2차 창작물을 만들어도 수익은 넷플릭스와 소니가 가져갑니다. 한국은 뭘 가져갑니까? 관광 수익, 식품 수출, 유통 매출 이것들입니다. 직접적인 콘텐츠 수익은 못 가져갑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충분하지 않냐고요. 30조 원 효과면 나쁘지 않다고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만약 한국 기업이 IP를 갖고 있었다면 100조 원 이상 벌 수 있었을 테니까요.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IP는 넷플릭스가 갖고 있습니다. 속편 수익, 게임화 수익, 캐릭터 상품 수익 모두 넷플릭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IP를 확보하는 겁니다. 한국 투자자들이 글로벌 콘텐츠에 투자해야 합니다. 제작 단계부터 참여해서 수익권을 나눠 가져야 해요. CJ ENM, 하이브, SM, JYP 같은 기업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공동 제작하고 IP 지분을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 둘째, 연관 산업을 키우는 겁니다. 콘텐츠 IP는 못 가져가도 그 파급 효과는 극대화하는 거죠. 관광 상품을 개발하십시오. 캐대언 투어, K-팝 체험, 한복 입기, 세신 받기. 외국인들이 원하는 체험을 상품화하는 겁니다. 크리에이트립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인바운드 관광 플랫폼이에요. 캐대언 공개 이후 한복 체험 거래액이 전월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대만 관광객 한복 체험 건수는 433% 폭증했어요. 세신도 인기입니다. 한국식 때밀이 문화죠. 외국인들이 신기해합니다. 영화에서 봤던 걸 직접 해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K-팝 댄스 클래스 예약도 급증했습니다. 미국 관광객 400% 증가, 대만 관광객 575% 증가. 캐대언을 보고 K-팝 춤을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식품 수출도 확대하십시오. 김밥, 떡볶이, 순대, 김치.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하반기 김밥 수출이 급증했습니다. 미국 마트에서 한국 김밥을 팝니다. 냉동 김밥이에요. 참기름 냄새를 줄인 제품입니다. 재미있는 건 이겁니다. 과거 미국인들은 참기름 냄새를 싫어했습니다. 스컹크 냄새와 비슷하다고 느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캐대언에서 주인공이 참기름 냄새 나는 김밥을 맛있게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 하면서요. 그 장면 이후 미국인들의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참기름 냄새를 치즈 풍미처럼 즐기기 시작한 겁니다. 뷰티 산업도 기회입니다. K-뷰티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캐대언이 그 인기를 더 끌어올렸어요. 캐릭터 메이크업 튜토리얼이 유튜브에서 인기입니다. 루미처럼 화장하기, 미라처럼 아이라인 그리기. 조회수가 수백만을 넘습니다. 화장품 회사들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캐대언 협업 제품을 내놓아야 해요. 루미 립스틱, 미라, 아이섀도우 이런 식으로요.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주식을 사야 합니까? 엔터테인먼트주를 주목하십시오. 하이브, SM, JYP, YG. 캐대언 열풍으로 K-팝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K-팝 키워드 검색량이 급증했습니다. 유한타증권 이완욱 연구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검색량이 실적과 직결되진 않지만 산업 전반의 낙수 효과가 기대된다고요. IBK투자증권 김유혁 연구원은 더 구체적입니다. 음원 매출 성장에 더해 글로벌 팬덤 확대로 MD, 공연 매출 등 구조적 성장이 올 거라고 예측합니다. 둘째, 화장품주를 보십시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이 대표적입니다. K-뷰티 수요가 늘어나면 이 기업들이 수혜를 봅니다. 셋째, 식품주도 관심 가질 만합니다. CJ제일제당, 오뚜기 농심, 한식 세계화가 가속화되면 이들 매출이 늘어납니다. 넷째, 여행 관련주를 봐야 합니다. 호텔신라,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 인바운드 관광객이 늘면 직접적 수혜를 받는 기업들입니다. 다섯째, 면세점주도 좋습니다. 신라면세점, 롯데면세점, 신세계면세점.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 면세점 매출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캐대언 효과가 영원하진 않습니다. 2000년대 초 겨울연가 열풍을 기억하십니까? 일본 관광객이 폭증했죠. 하지만 일시적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반짝 특수로 끝날 수 있다고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야 합니다. 캐대언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제2, 제3의 캐대언이 나와야 해요. 오징어 게임, 캐대언 다음은 뭐가 올까요? 그게 계속 나와야 한류가 지속됩니다. 넷플릭스는 한국에 더 투자할 겁니다. 캐대언이 대박 났으니까요. 다른 글로벌 OTT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아마존 프라임 모두 한국 콘텐츠에 관심을 보입니다. 둘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불편함 없이 다닐 수 있게 만들어야 해요. 영어 안내 표지판, 다국어 서비스, 결제 시스템 개선 이런 게 필요합니다. 지금은 아직 부족합니다. 택시 기사가 영어를 못하면 외국인이 어려워합니다. 식당 메뉴판이 한글만 있으면 주문하기 힘듭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해야 재방문율이 올라갑니다. 셋째, 체험을 다층화해야 합니다. 단순 관광을 넘어서 깊이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거죠. 의료 관광과 결합하십시오. K-뷰티 시술, 한방치료, 건강검진 이런 걸 관광과 묶으면 고부가가치 상품이 됩니다. K-푸드 클래스도 좋습니다. 김치 담그기, 떡볶이 만들기, 한정식 요리 외국인들이 직접 만들어보게 하는 겁니다. 전통문화 체험도 확대해야 합니다. 사물놀이, 판소리, 한복 입고 경복궁 걷기 이런 프로그램을 체계화하는 거예요. 정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올해 안에 한류 연계 수출 확대 전략을 내놓겠다고요. 코트라 강경성 사장도 의지를 밝혔습니다. K소비재가 한국 경제에 도약의 기회를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어요. 해외 박람회 확대, 소비재 특화, 무역사 절단 구성을 검토 중입니다. 15대 주력 수출 품목에 소비재를 포함시키자는 논의도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이 주력이었습니다. 여기에 식품, 화장품, 패션을 추가하자는 거죠. 실제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5년 K소비재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경기 변동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입니다. 그렇다면 캐대언의 그래미 수상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음악상 하나 받은 게 아닙니다. 이건 인정입니다. 미국 주류 음악 산업이 K-팝을 받아들였다는 신호예요. 뉴욕타임스가 쓴 대로 K-팝이 그래미 본류에 진입한 겁니다. 할리우드 리포터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래미가 K-팝을 글로벌 팝음악의 한 갈래로 인정했다고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돈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인정받으면 전 세계 시장이 열립니다. 골드는 3월 아카데미 시상식 주제가상 후보로도 거론됩니다. 버라이어티가 보도했어요. 유력한 후보라고요. 만약 오스카까지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캐대언 열풍이 다시 한번 폭발할 겁니다. 북미 극장 개봉도 성사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2025년 7월 싱얼롱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1100개 극장에서 상영했어요.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됐습니다. 일간 북미 흥행 1위. 1800만 달러, 우리 돈 249억 원을 벌었습니다. 싱얼롱만으로요. 정식 개봉하면 얼마나 벌까요? 버라이어티는 예측합니다. 역대급 기록을 새로 쓸 거라고요. 그렇다면 한국은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IP 확보에 나서십시오. 다음 캐대언을 만들 때는 한국 자본이 들어가야 합니다. 투자하고 지분받고 수익권 확보해야 해요. 정부가 펀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글로벌 콘텐츠 투자 펀드요. 수조 원 규모로 조성해서 유망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겁니다. 민간 기업들도 움직여야 합니다. 삼성, LG, SK, 현대차, 대기업들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투자해야 해요. 애플이 애플 TV 만들듯이 삼성도 스튜디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캐대언을 만든 매기강 감독은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5살 때 캐나다로 건너갔어요. 만약 그가 한국에 머물렀다면 캐대언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어려웠을 겁니다.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 환경이 열악하거든요.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제작 환경이 안 좋으니까요. 이걸 막아야 합니다. 투자를 늘리고 처우를 개선하고 창작 환경을 만들어줘야 해요. 정부가 지원해야 합니다. 콘텐츠 제작, 보조금, 세제 혜택, 인프라 구축. 할리우드가 왜 강한지 아십니까? 시스템이 받쳐주기 때문입니다. 셋째,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콘텐츠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연관 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해요. 음악, 애니메이션, 게임, 패션, 뷰티, 식품. 이 모든 게 연결돼야 합니다. 캐대언 보고 K-팝 듣고 K-뷰티 쓰고 한식 먹고 한국 여행 오는 선순환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캐대언 그래미 수상은 신호탄입니다. K 콘텐츠가 정상에 올랐다는 신호죠. 하지만 방심하면 안됩니다. 1990년대 일본을 보십시오. 닌텐도, 소니, 포켓몬, 드래곤볼, 일본 콘텐츠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주했기 때문입니다. 투자를 줄이고 혁신을 멈추고 과거에 안주했어요. 한국은 달라야 합니다. 지금이 정점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더 투자하고 더 혁신하고 더 도전해야 해요. 10년 후 당신은 2026년을 어떻게 기억하고 싶습니까? 캐대언이 그래미 받은 해로만 기억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K콘텐츠가 글로벌 표준이 된 원년으로 기억하고 싶으십니까? 선택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똑똑똑 경제는 앞으로도 당신이 놓치기 쉬운 경제의 진실을 두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